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러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의학적 근거와 생활 속 작은 변화의 비밀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더 건강해지고 또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꾸준히 배워 나가실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손길 한 번으로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라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의 대화 속에서 미묘한 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을 잃게 만들죠. 여기서 빠르게 입냄새 없애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칫솔질,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 혀까지 닦기입니다. 입냄새의 70% 이상은 혀에서 나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입니다. 전용 혀 클리너로 혀의 백태를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두 번째, 치아 사이 청결입니다. 치아 표면은 닦여도 치아 사이 음식물은 남습니다. 칫솔질 후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치간이나 치실은 잇몸에 상처를 내고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고 구강세정기를 검색하시면 물로 세정을 해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윗몸을 상처내지 않으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여 입냄새뿐 아니라 윗몸 개선까지 됩니다. 세 번째, 잇몸 경계선 닦기입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에 세균이 잘 쌓여 입냄새 원인이 되므로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잇몸선을 따라 닦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입냄새라는 것이 단순히 양치질 한 번, 껌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해야만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휘발성 황화합물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 찌꺼기나 각질, 침이 마르면서 남은 단백질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그리고 하루 동안 수시로 입안을 적셔주는 것은 단순히 갈증 해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이 마르면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고 냄새 분자가 더욱 짙어지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입냄새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특히 고기, 생선, 마늘, 양파와 같이 단백질이나 황화합물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입냄새가 쉽게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음식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섭취 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양치를 하거나 최소한 입안을 헹궈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채소나 과일처럼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입안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식품을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입안이 훨씬 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올바른 구강관리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치아 표면만 대충 문질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치아뿐 아니라 혀, 잇몸, 그리고 치아 사이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혀에 쌓이는 백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므로 칫솔 뒷면이나 전용 혀 클리너로 아침 저녁마다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치아 사이에는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남은 음식물을 제거해야 하고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을 따라 칫솔질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혹시 입냄새와 스트레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입안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그 결과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입냄새가 심해지죠.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생활 습관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 심지어 편도결석 같은 문제는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숨은 원인을 찾아내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를 방문해 점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결국 입냄새를 없애는 길은 단순히 민트껌을 씹거나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작은 습관들의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물 한 잔을 자주 마시는 습관, 채소와 과일을 즐기는 식습관, 꼼꼼한 구강 청결 관리, 스트레스 조절, 정기 검진까지. 이 5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입냄새는 확연히 줄어들고 대화할 때의 자신감은 물론 건강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이 입냄새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아침 양치질을 건너뛰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시간이 없거나 어차피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또 입이 냄새 나는데 굳이? 라는 생각으로 양치를 생략하곤 합니다. 하지만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아침 양치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해 대화나 미팅을 하면 입냄새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단 3분이라도 아침 양치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쾌한 기분 때문이 아니라 밤새 쌓인 세균과 냄새 분자를 씻어내는 최소한의 의학적 조치인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커피나 차, 심지어 술은 즐기면서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의 수분을 빼앗고 입안은 더 쉽게 마르게 됩니다. 이때 냄새 분자는 훨씬 더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커피를 마셨다면 반드시 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 정도는 의식적으로 물을 섭취해 입안을 적셔주어야 세균 활동이 억제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초콜릿, 과자, 빵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입안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은 당분을 분해해 산을 만들고 이는 충치와 잇몸 질환뿐 아니라 입냄새의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은 치아 사이에 잘 끼기 때문에 양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냄새가 오래가죠.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먹었다면 바로 치실이나 양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사과, 배, 당근처럼 자연적인 세정 효과가 있는 음식을 간식으로 대체하면 훨씬 건강하고 입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혀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은 치아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냄새의 70% 이상이 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혀 표면에 백태가 쌓이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해 악취를 유발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아무리 치아를 열심히 닦아도 입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양치 후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미각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 가볍게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담배는 입냄새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 타르와 니코틴은 점막에 달라붙어 특유의 악취를 오래 남기고 구강 내 혈액순환을 방해해 잇몸 질환까지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담배는 침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활동을 더욱 촉진합니다. 반대로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가벼운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입냄새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습관은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치과에 가는 걸 두려워하거나 번거로워서 몇 년씩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치나 잇몸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점점 깊어지고 입냄새는 더욱 심해집니다. 특히 편도결석은 본인이 발견하기 어렵고 입냄새의 숨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습관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치과를 방문해 점검받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비용과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입냄새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과 올바른 습관을 비교해보면 결국 문제는 얼마나 꾸준히 기본을 지키느냐로 귀결됩니다. 아침 양치 한 번을 게을리할 것인가, 아니면 3분을 투자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커피만 마시고 끝낼 것인가, 물 한 잔으로 입안을 씻어낼 것인가, 단 음식을 즐기고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입냄새의 강도와 우리의 자신감을 결정합니다. 입냄새를 이야기하면 흔히 양치질 부족이나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냄새라는 현상은 단순히 구강관리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습관과 함께 다양한 의학적 원인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의 활동입니다. 입안에는 약 500종 이상의 세균이 존재합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 특히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같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맡는 불쾌한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이 과정은 치아 사이, 잇몸 주머니, 혀 표면의 백태 같은 곳에서 활발히 일어나죠. 특히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강한 황화합물 냄새가 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청결 부족이 아니라 치주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침 분비 감소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항균 성분 효소 완충 작용을 통해 세균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나이, 특정 약물의 항우울제,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인해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면서 입냄새가 쉽게 발생합니다. 아침에 유난히 입냄새가 심한 이유도 바로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치아와 잇몸 질환입니다. 충치가 깊어져 치아 내부가 썩거나 치주염으로 잇몸 주머니가 생기면 그 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고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휘발성 황화합물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되고 결과적으로 특유의 시큼하면서도 썩은 듯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 냄새를 가리려 하기보다 근본적인 치료, 즉 충치 치료와 치주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편도결석입니다. 편도의 작은 구멍 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 생기는 하얀 알갱이 같은 물질을 편도결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특유의 강한 악취를 내며 삼킬 때 걸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편도결석은 본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인을 몰라 오랫동안 입냄새로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강 및 호흡기 질환입니다. 비염, 축농증, 만성기관지염 같은 질환은 코나 호흡기에 고름이나 염증 분비물이 고여 특유의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우 구강을 아무리 청결히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죠. 코를 통해 숨 쉴 때 곰팡내 같은 악취가 난다면 비강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에게서 종종 입냄새가 관찰됩니다. 위산이나 소화액이 역류하면서 식도와 구강까지 자극을 주고 특유의 신냄새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 발효되듯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소화기 검진과 치료가 병행돼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신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입안에서 아세톤 같은 과일향 비슷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포도당 대신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케톤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요독증으로 인해 암모니아 비슷한 소변 냄새가, 간 질환 환자에게서는 달큰하면서도 썩은 듯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이상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밀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구강 문제, 호흡기 문제, 소화기 문제,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치질을 잘 못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냄새가 지속적이고 심하다면 단순히 민트껌이나 가글로 가릴 것이 아니라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입냄새를 없애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습관을 관리해 세균의 활동을 줄이고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숨은 의학적 원인을 찾아내어 적절히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입냄새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입냄새입니다.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든 탓에 세균이 번식하고 휘발성 황화합물이 축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루틴은 입안을 깨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쌓인 건조한 침과 냄새 분자를 씻어내고 침샘을 자극해 새로운 침 분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아침 양치의 핵심은 혀와 잇몸, 치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칫솔로 치아를 닦을 때는 45도 각도로 잇몸선을 따라 움직이고 클리너로 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야 아침 입냄새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아침 식사 후에는 가능하다면 다시 가볍게 양치를 하거나 최소한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단백질이나 마늘, 양파 같은 음식은 입냄새를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식사 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음식 선택입니다. 마늘, 양파, 기름진 음식은 입냄새를 악화시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능하다면 식후에 사과나 당근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청소해주고 침 분비를 촉진해 입냄새를 줄여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치실을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아 사이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음식물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찌꺼기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오후 내내 입냄새를 유발하죠. 만약 치실 사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양치용 휴대 세트나 무설탕 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설탕 껌 속 자일리톨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이 마르면서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카페인은 침 분비를 억제하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커피 한 잔마다 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커피로 인해 건조해진 구강 점막을 보호하고 입냄새 분자의 농도를 해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후에는 의도적으로 작게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입이 쉽게 마른다면 무알코올 가글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강한 가글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줄여주지만 오히려 구강 건조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가족과 함께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로우므로 구강 관리에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 치실혀, 클리너까지 3단계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치아와 잇몸을 꼼꼼히, 치실로는 음식물 잔여물을 제거하고 클리너로 혀의 백태를 제거해야 완전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구강 세정기, 워터픽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와 잇몸 주머니까지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어 입냄새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 관리가 바로 자기 전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양치를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전 관리가 입냄새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극도로 줄어들어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특히 치아 사이 청소와 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은 음식물 찌꺼기도 밤새 세균의 먹이가 되어 강력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취침 직전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니
불편할 수 있지만 적당량만 마셔도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그 결과 아침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만약 비염이나 코막힘이 심하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 코로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입냄새의 원인과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음식 선택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아침에 물 한 잔, 올바른 양치 습관, 그리고 현명한 음식 선택과 같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구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 전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대화할 때의 미소를 지켜주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혀주며 나아가 내 몸의 균형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내일 아침은 더 상쾌하고 자신감 있는 하루로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여러분께는 더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상쾌한 미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